예, 변호사님, 지난 2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필습을 당했는데 그렇죠. 25일, 그러니까 한 23일 만에 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강남 한복판에서 중학생한테 또 필습을 당했어요. 그러게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뚜렷한 배우라든가 뭐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경찰에서는 우발적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요. 예. 어쨌든 정치 테러 예. 이것은 정말 우리 민주주의 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예. 이런 테러가 행해지면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지장을 받으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테러가 계속 행해진다면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도 위축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잖아요.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너무 이 좌우로 지금 분열상이 아주 심해졌다. 분열이 아주 심각하게 이번엔 중학생 아닙니까? 저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는 67세 된 그 좀 노인이었고 아산의 김모 씨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울산까지인가요? 가가지고 하고 이번엔 중학생이고 이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자기 의사에 반하는 정치인 또 정치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테러가 일어나면은 이게 민주주의가 결국은 폭력으로 이제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그렇죠.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안 되고 우리 해방 후에 해방 정국에서 그러니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고. 암살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 김구 선생도 돌아가셨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이게 민주주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중학생에 대해서 한 15세인가요? 15세에서 촉법소년은 아니고 14세까지니까 촉법소년 넘었고 소년부도 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사 정식 기소도 될 수 있어요. 15세면은 이제 그 검사가 판단하거나 해가지고 경찰이나 할 수 있는데 요새 15세 소년이 예전에 우리 그 고 교수님 제가 15세 때는 진짜 뭐 어리숙했잖아요. 잘 모르죠. 그때 정치에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죠. 오로지 학교 성적을 어떻게 올리느냐 또는 뭐 노는 건 뭐 또래 친구들하고 그때 저 기억나는 게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보고 뭐 이런 우리 친구 하나가 좀 이상한 좋은 물건을 들고 있길래 너 어떻게 구했냐 하니까 집이 부유하지 않은 애인데 신문 배달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르바이트죠. 그럼 나도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까. 갖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그럴 정도로 이 뭐 정치라는 말을 그거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정치란 말이 있었지. 전혀 몰랐던 데인데 지금 이 중학생들 이게 얼마나 SNS 폐해가 심해졌냐를 이번에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배현진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후두부를 갖다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7번 뭐 그러니까 돌이 깨질 정도로 아유, 어떻게 그렇게 너무 했나요? 끔찍한데 그에 비해 상처는 좀 적더라고요. 지금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생이 우울증 증상을 심하게 앓았고 원래 지금 그쪽 주장은 폐쇄병동에 입원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대기 중이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응급 입원 조치를 좀 취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보호 조치 좀 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배우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준비를 하고 사전에 30분 정도를 배회를 하고 어떻게 배현진 의원이 그거 올지를 알았을 것이면 동선을 어떻게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지금 이걸 이제 소위 외로운 늑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론리 울프라고 하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아주 사회는 아주 복잡해졌는데 개인은 고독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어떤 그 이념을 만들고 그래 일본이나 미국도 지금 외로운 늑대들의 어떤 범행 이거는 동기도 알 수도 없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테러리스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예 뭐 반미 테러 네.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그렇죠. 범죄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에 꼭 그 정치인만이 아니라 우리 강남역 뭐 피살 사건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요. 이게 뭐 묻지마 목적이 없네요. 살인이 목적이. 묻지마 폭행 그러니까요. 뭐 자기 이런 게 기분에 많죠. 따라서.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이 신변 보호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개인들도 예. 이게 어떤 그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는 이런 게 많아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도 이런 정치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또 자기 상처가 저릿해 온다 또 그렇게 또 거기다 또 갖다 붙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하여튼 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 그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하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천부적이죠. 머리가 아주 순발력이 뛰어난 분이라서 예. 이번에 이걸 탁 하니까 어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안타까움만 표시하면 되는데 예. 그냥 자기의 그걸 국민들한테 환기시켜주는 환기시켜요. 거죠. 저릿해 온다고 지금 또. 그 사건은 사실은 병원 이송 문제가 사실 국민들은 더 관심이 있었는데 예. 지금 자기 상처 문제로 예. 옮겨버렸거든요. 예. 어쨌든 이번 일도 뭐 15세 중학생이 저지른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 거는 뭐 67세나 되는 어른이 한 일이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 간의 정치인에 대한 혐오 예. 이게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아닌가가 하나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한강에 연탄하고 정치인하고 빠지면 정치인 먼저 건져낸다는 거 아닙니까? 한강이 오염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을 농담을 정도고 하는구만요. 또 한다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진영 대결이랄까 예. 이게 극단화되다 보니까 이런 정치 테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최근에 벌써 한 달 사이에 두 건 일어났는데 그렇죠. 앞으로 총선이라든가 예. 이런 것이 다가오면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감이 이런 것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개가 아마 상승작용을 서로 간에 예. 혐오와 그 진영 대결 이게 서로 간에 그 시너지 효과는 좋은 건데 예, 그래서 이게 그 복합적으로 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과 함께 예.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행태란 말이에요. 앞서도 이 얘기했지만 예.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혐오랄까 예. 아주 그냥 타깃이할 정도로 그렇게 정치인에 대한 어떤 배척이랄까 혐오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도 보면은 과연 정치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 그러니까요. 당과 자기가 예. 지지하는 보수를 위해서 하는 정치 아니냐. 그런 것들을 지금 여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선 이은주 의원이 25일 날 의원직을 내놨죠. 그러면 이제 이 의원직을 사퇴할 때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170 몇 분이 찬성하고 예. 그다음 79분이 반대를 했다. 뭐 79분은 보나마나 뭐 그 국민의힘 쪽일 거고 찬성이 179명, 예. 반대가 76명인데 예. 255명, 뭐 기권도 한두 명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이 많은 의원들이 이은주 의원의 꼼수 이 의원직 사퇴를 예. 동조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은주가 예. 지금 사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란 다 말이에요. 알죠. 예. 예. 그걸 알면서도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의원들 제 식구 감싸기도 그러니까 아니고 뭔지 거기에 어떤 이런 윤리, 예. 도덕의 가장 그 나쁜 모양에 예. 같이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퇴한 거는 뭐 저기 정의당이 어떤 비례대표 지금 이은주 의원이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갖고 1심, 2심에서 예. 2심에서 무효형이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다음 달이면 아마 대법원 판결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은 120일 전 4개월 전까지 사퇴를 해야 비례대표가 승계가 된단 예. 말이에요. 예. 예. 4개월 이내면은 승계가 안 되니까 이번 국회 임기가 5월 29일이니까 1월 29일까지 사퇴를 해야 해요. 예.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러니까요. 25일 날 사퇴를 한 거란 말. 그래서 정의당의
의원직이 승계가 되고 승계되도록. 배지를 그대로 예. 갖고 있어야 우선 선거 때 기호 3번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 이 돈이 그러니까요. 몇 억이 왔다 갔다. 뭐 한 8억 정도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눈앞에서 뻔히 나라 돈 빼먹기. 그다음 우리 뭐 민영배 의원 비롯한 꼼수 탈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꼼수가 국회가 어떤 그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지도자 아닙니까? 어떤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요령, 꼼수 이것만으로 지금 국회가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어떤 자기의 일신상의 어떤 그 이익, 그다음 자기 당의 이익 이것만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이 의원 그걸 보면서 법원도 정말 반성해야 된다. 이게 2020년인가 기소된 사건인데요. 그렇대 2020년 10월 14일 날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입니까? 예. 그게 4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5월 달인가 6월 달에 거의 시작할 때 기소된 게 대법원 판결이 지금 이번 5월 29일까지 그 임기인데 지금 몇 개월 남겨놓고서야 지금 판결이 낼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렇게 그 당선 무효가 될 사람이 90%를 다 임기를 채운 거 아니에요? 세비 다 받아먹고 그다음 9명의 보좌관 비서관 다 국가에서 월급 줘가지고 그 사람도 생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법원도 정말 뭐 우리 오늘 뭐 사설에도 나오고 했지만은 법원도 반성해야 되고 이 부분 진짜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끝나고 나면은 그 형이 확정되면 세비 좀 반납하게 하자. 그런 정말 소리, 그래야 해요. 해야 되는 저는 그보다도 이게 국회의원이 있죠. 국가의 지도자라면 있죠. 형이 확정되면 반납할 게 아니라 기소가 되면은 이거 세비를 정지시키고 나중에 무죄로 나면은 그때 안 줬던 그걸 주자 이거예요. 맞아요. 그 세비를 갖다가 주자 이거예요. 안 그러니까 뭐 한동훈 그 위원장의 안에 따르든 제 안에 따르든 이게 뭐 재판 줄줄 고무줄도 그런 고무줄 세상에서 제일 품질 좋은 고무줄이에요. 4년을 그 늘릴 수 있는 고무줄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뻔뻔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법원이. 법원도 그렇지만 이 정치인들이 국회가 이번에 좀 한 사람이라도 하든 국회의원들 나서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다음 심지어 이번에 그 자진 사퇴안이 가결되니까 박수치고 환호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179명 이렇게 찬성한 거 보면은 반대가 76명인 거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죠. 한 상당수가 30명 정도는 30여 명이 거기에 찬성을 그러니까 했다고 봐야잖아요. 그 이번에도 뭐 신문에 나지만은 서로 정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자기들 대우 이런 문제만 나오면 잘 뭉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 이 문제 합쳐서 뭐 달빛 철도인가요? 그렇죠. 달빛 고속철도 이런 거야말로 지금 대구 서대구역에서 광주인가요? 광주 송정역까지 198.8km인데 이게 지금 복선이 아닌 단선만 가지고도 고속철도에 6조가 들어갑니다. 지금 원래는 복선을 하려고 했는데 복선은 하면 8조 7천억이 들어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뭐 시간은 1시간 단축된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닐 사람이. 하루에 뭐 만 명이라든가 한 달에 몇백 분이 못 다닌다니까 하루에. 지금 지방의 지금 국제공항들 전부 다 유지비가 이용객이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고 고추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추 말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딱 일치하니까 이렇게 국민 혈세를 갖다가 나중에 자기 치적으로 내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면 더 당선되고 국민의 어떤 그 부담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런 테러도 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국민들이 그만큼 혐오한다. 그렇죠. 이 예를 들면은 이 달빛 고속철도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다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조, 8조를 무슨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제4차 산업 연구 개발 지원을 다 썼으면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것도 그렇지만 왜 독거노인, 고독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예. 어두운 부분을 보살펴줄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충분히 쓰고도 남죠. 그런데 자기 국회의원들이 한 번 더 당선되게 자기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건 낭비성 예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에 있는 게 낫다고 그러셨는데 하늘에 뚝 떨어지면 있는 게 낫죠. 하늘에서 누가 하나님이 딱 그렇죠. 떨어주면. 근데 국민들이 내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아주 힘든데 어떤 그 진짜 혈세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있죠. 우리 변학도가 그 가렴주고 이야기 나오지만은 국회의원들이 돈을 제대로 쓴다면은 괜찮지만 이건 가렴주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중대재해법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이 확대 실시되니까 이거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고 그동안 이 상임위에서만도 140일간 논의를 했는데 다 이 막바지 와갖고 또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을 거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장만 해도 83만여 곳이고 근로자만 도 800만 명이 지금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영업자가 거의 다 해당되죠. 다 해당되죠. 웬만한 식당에 가도 5명은 넘잖아요. 예. 야당에서는 또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지 않으면 이거 해줄 수 없다. 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정치권도 꼭 무슨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요. 기구 만들어봤자 공무원 만들어나고 규제 만들어놔요. 이번에 대표적인 게 공수처 아닙니까? 예. 검찰이 잘못한 걸 갖다 맡겠다고 공수처 만들어 지금 뭐 했으면 예산 국가 예산만 1년에 200몇 억인가 썼지. 그러니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있죠.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무슨 말만 나오면은 기구 만들고 조직 공무원 만들고 늘리면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 국회나 정부에서 한 말대로 했으면은 우리나라 살인 사건 범죄가 한 건도 없어졌어야 돼요. 공무원은 자꾸 줄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 공무원은 늘리면 늘릴수록 규제 권한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예. 그걸로 하면 결국 국민이 고통받거든요. 예. 이미 노동부에서 이런 거 하라고 관련 기구도 있고 조직도 있고 인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야당은 우리가 이렇게 청 하나 만들었다 이거 총선에 내놓으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거부를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 교수님, 지금 아까 공무원 늘린 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자체마다 무슨 개발공사, 지역 무슨 공사 네.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게 사실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과에 다 하면 되는 걸 지자체장이 자기 따라다니는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 자리 줄라니까 그거 그냥 만들어- 공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지방 공사인가요? 거기 사장 두고 경기개발공사. 본부장 두고 무슨 전무 상무 부사장 뭐 해갖고 자리를 뭐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 만들어 놓고 자기 선거 도와주게 하고 그리고 예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쓰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걸 그것다 또 따로 떼어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뭐 언론에서 자주 보도가 됩니다만은 정부에서 지난해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 해갖고 그걸 믿고 지금 이게 곧 입주를 앞둔 그러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 예. 적용되는 곳이죠. 그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것도 무산되어 있고 특히 폴란드의 K방산 무기 30조 수출 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지에서 장갑차를 생산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15조뿐이 안 돼갖고 35조를 늘려서 좀 수출입은행이 여유가 있어야 거기다 보조를 하는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이것도 계속 또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자치당은 30조가 얼마입니까? 아니 무기라는 건 있죠. 한 번 수출하잖아요. 그 후방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그 무기 체제를 운용하려면 계속 부품, 그럼요. 이런 걸 계속 조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게 30조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300조 이렇게 이익이 올 수 있는데 야당 이쪽에서는 자기 정당에 별로 도움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이 돌아가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참 이거 외에도 뭐 최근에 말은 민생 하는데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은 다 국회에 지금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것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쟁뿐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테러도 여건을 자신들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혐오가 진짜 안 생길 수가 없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태입니다. 그리고 있죠. 아까 법안 이야기 안 만든다 그랬는데 예. 우리 아까 이 의원 같이 자진 사퇴한 의원 같이 이런 분이 많다 보니까 자질 부족 예. 이런 분들이 법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 법이 오히려 국민들을 갖다 옥죄는 그렇게 그리고 됩니다. 국가 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좀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어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이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생기면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5명 이상 고용한 데는 해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 적용 안 받으려면. 예, 해고야죠. 그러면 우선 이 고용이 줄잖아요. 아까 80만 개 업체라고 그랬습니까? 83만 7천 거. 그러니까요. 거기서 한두 명씩만 해고해도 한 명만 해도 83만 7천 명 아닙니까? 아니 요새 그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걸로도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도 있고 그럼요. 청소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전부 다 그 해제해버리고 그 용역 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해보고 국회의원 자기야 뭐 4년 동안 따뜻한 밥에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청소하거나 설거지하는 분들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이게 참 아까 테러 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자꾸 국민을 못 살게 하니까 이런 범죄도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